안녕하세요. 식물이 미생물과 공생을 하면서 산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요즘 우리도 이렇게 미생물과 공생을 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로 미생물과 공생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식물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이제 요즘은 갈수록 밝혀지고 있는 것은 미생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많이 알게 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아바타 영화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오던데요. 마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혹시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렇게 뱃속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것을 그 마찬가지로 식물에서도 이게 딱 적용이 됩니다. 겉표면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표면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물 속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 있는 것을 내생균이라고 합니다. 여긴 역할이 있죠. 이 미생물들이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그리고 병원균을 방어하거나 환경 스트레스 저항 같은 이런 역할들을 식물과 함께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내생균은 엔도파이트라고 하고요. 엔도가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면균은 에피파이트라고 해서 에피더머스라고 해서 표면을 에피가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미생물들을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과거에는 실험실에서 자라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이 되어야 이것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들은 연구하는 게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연구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DNA 시퀀싱을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미생물의 역할이라든지 그 능력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배양 없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윈도우가 그런 창구가 하나 생긴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이지 브러쉬라는 초원에 이렇게 큰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여기 미국 지도에 있죠.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의 이 사막, 가장 넓은 관목지대 이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미생물과 그리고 이 식물과 어떻게 공생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계절의 변화를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요즘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의 잎사귀들의 미생물들을 계절별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생물의 어떤 집단의 변화를 연구를 해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이제 모두 천이 과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온이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말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런 지역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의 그 집단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유지되는 것을 핵심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계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일시적 군집이라고 해서 transient species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 이 미생물들이 이게 이제 그 대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항균 화합물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항균 화합물들을 이게 내면은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화합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멜라닌 색소가 풍부한 검은 곰팡이들이 이것이 그 강한 자외선과 건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유리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 얼굴에서 나오는 이 검버섯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강한 자외선이나 건조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검버섯 같은 것이 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가능한 한 쬐지 않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 되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생물이 그 이 식물에서 나오는 항균 화합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항균 화합물들이 나오는 것을 피해 가지고 살기도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식충식물의 이 포충랑,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에 이제 포충랑이죠. 그런데 이제, 곤충들이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날아서 다시 올라가기 힘들도록, 어, 이, 그, 가시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곤충, 뭐 박테리아, 균류, 원생동물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빠져서 녹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미생물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식물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것도 연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멸균 상태로 이 식충식물의 이 포충랑을 유지한 것과 미생물을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식물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단백질을 소화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1.5배 식물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키틴분해 효소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는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친분해 효소를 넣어준 게 아니라 키친분해 이제 그를 할 수 있는 키틴을 갖다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생물을 갖다 이게 넣어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분해 효소가 더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물이 빨리 이제 소화를 하고 곤충들의 이렇게 겉 표면이 키틴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농생대에서도 김길령 교수님께서 만드신 키틴분해 미생물 비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가 함께 녹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 지역에 이 컨버전트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이 여러 전혀 독립적으로 진화가 될 수밖에 없는 먼 곳에 있는 그러니까 사라세니아, 네펜더스, 세팔로투스 이런 곳에서 이제 식충식물들을 갖다가 각각의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 보았더니 모두 비슷한 어떤 방향으로 진화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런 걸 보고 수렴 진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렴 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농업이라든지 생태봉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보호에 모두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수록 깊은 연구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이제 계속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거꾸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